에어컨이 멈추고 정전이 된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촛불만이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때였어요. 그분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습니다. 뜨겁게 너무도 인간적으로요. 아리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목소리에서 망설임보다 큰 건 외로움이었어요. 10년 동안의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지요. 나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그래도 오늘만은요. 누군가 곁에 있고 싶어요. 그분의 눈빛이 떨렸어요. 한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분명 봤어요. 아버님이 아니라 한 남자를.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세상도 숨소리도 옳고 그름도요. 아리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우리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촛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3층짜리 주택들 사이로 벚꽃잎이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맺혔어요. 마음속으로 10번은 망설였지요. 정말 가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다시 그 집 문을 두드려도 될까?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짧은 띵동 소리 뒤로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내전 시아버지 한성우 아버님, 단정한 셔츠 차림에 살짝 흐릿한 표정이었어요. 아리야, 웬일이야? 갑자기. 죄송해요 아버님, 잠깐 한 달만 방 빌려도 될까요? 집을 구하는 동안만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현관문을 더 열어주셨어요. 들어와. 짐은 가볍네. 내 캐리어 하나뿐이에요. 짐이라기보다 그냥 제 남은 거예요. 2층 작은 방, 민서, 그러니까 전 남편이 쓰던 방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시계, 먼지 쌓인 사진, 액자, 그 속엔 예전에 내가 웃고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툰 말로 아버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하던 그때의 나였습니다. 짐을 풀며 창문을 열었어요. 멀리 불광천이 보였습니다. 봄 햇살 아래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가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식사했어? 저녁은 같이 먹자. 괜찮아요. 그냥 라면이라도. 성우 괜찮긴 뭐가 괜찮아. 냉장고에 김치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으니까 김치찌개 끓일게.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치찌개. 그건 돌아가신 어머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아내분이 가장 자주 끓이던 음식이었거든요.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손에 익어서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자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님이 조용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지요. 향이 좋네. 일본식 된장 조금 섞었나? 네, 오키나와에서 어머니가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조금 달고 부드럽게. 식탁에 마주 앉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밥, 찌개, 김치, 깍두기. 단출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아버님은 한 숟갈 뜨고 천천히 삼키셨습니다. 맛있다. 이 맛. 참 오랜만이네. 다행이에요. 혹시 짜지 않아요? 아니야. 딱 좋아, 부드러워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뭔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숨결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마치고 식탁을 치우려는데 아버님의 손이 내 그릇을 잡던 손과 스쳤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그 잠깐의 순간이 길게 이어지는 듯 했어요. 내일 새벽엔 조깅 나가니까 너무 늦게까지 안 자는 게 좋을 거야. 불광천 근처 돌면 공기 좋아. 그럼 저도 같이 걸을게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래. 같이 가자. 그날 밤 2층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불광천을 따라 흐르는 바람 소리, 멀리 들려오는 지하철 소음, 모든 게 낯설고 익숙했습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머물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마음 한구석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 있었던 거겠지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래층 거실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버님도 잠들지 못하고 계셨겠지요.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불면을 나누는 것, 그게 그날 밤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봄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온 이유, 그리고 아버님이 나를 받아준 이유. 그 답은 아마 조금씩 우리 둘 사이의 침묵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조금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마치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회색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어요. 밤새 잠을 설쳤는지 머리가 약간 무거웠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탁, 탁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었어요. 아리야, 일어났니? 이따 불광천 한 바퀴 돌 거야. 같이 갈래? 잠이 안 와서요. 저도 나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급히 후드 집업을 걸치고 내려가니 아버님은 운동복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두운 회색 트레이닝복, 목에 하얀 수건 하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민서와 결혼 초기에 우리가 주말마다 불광천을 걸을 때 멀리 앞서가던 그 뒷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불광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엔 이른 아침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축축한 흙, 아직 덜 피어난 벚꽃, 그리고 오래된 편의점 앞에서 끓는 오뎅 국물 냄새까지. 아버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어요. 성호, 요즘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 별로 없지.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은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야. 사연이라니요? 누군가는 잠이 안 오고, 누군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혼자 걷는 게 익숙해서 나오는 거지. 그 말이 묘하게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나 역시 그 셋 중 어디쯤에 서 있었던 걸까요? 아버님 곁을 따라 걷는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불빛 사이로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하늘 아래 불광천의 물결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멈춰서서 물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내가 결혼식 끝나고 처음 왔던 날 기억나? 그때는 벚꽃이 한창이었지. 기억해요. 저한테는 한국에서 처음 본 봄이었어요. 그날 사진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나. 한국의 봄 냄새는 오키나와보다 차분하다고 했었잖아.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잊기 힘든 말이었어. 그 말이 참 어른스러워 보였거든. 그 대화 뒤로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의 걸음이 느려지고 나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췄지요. 물가에 서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를 흘깃보더니 도망쳤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불광천 위로 분홍빛이 번지고 멀리 북한산 능선이 실루엣처럼 떠올랐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아버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아리야, 한국 온 지도 벌써 몇 년이지? 5해요. 민서랑 결혼하고 3년, 그리고 혼자 2년. 성호 시간이 그렇게 흘렀구나. 그분의 목소리엔 미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쓸쓸함이 내 탓인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신발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민서는 요즘 연락 안 오죠? 작년 싱가포르 발령받고선 통화 몇 번 했어. 일이 바쁘대, 너한텐. 없어요. 아무 소식도요. 아버님은 잠시 내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고개 끄덕임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책망도, 안타까움도,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도요. 집에 돌아오니 6시가 조금 넘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자 아버님이 거실에서 신문을 들고 나왔어요. 성호 향 좋다. 일본 커피야. 네, 오키나와에 있는 친구가 보내줬어요. 조금 진하지만 아버님 입맛에도 맞을 거예요. 우리는 거실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아버님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어요. 아리야, 이 집이 좀 썰렁했지. 10년 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 냄새가 없어졌더라. 저도 혼자 산 지 꽤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상하게 이 집 공기가 편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광동의 아침 햇살,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아버님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내 안에 공허한 자리를 채워주는 듯 했어요. 창밖으로 새들이 울었고 거실의 시계가 6시 반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사무실에 잠깐 다녀와야겠다. 점심엔 같이 먹자. 뭐 먹고 싶어? 김밥 어때요? 오랜만에 직접 말아볼게요. 좋지. 예전에도 내가 김밥 싸면 민서가 제일 좋아했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얼굴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인 담담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 표정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무언가를 잃고 버텨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불광천을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의 길동무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둘 사이의 공기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누구도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의 형태로 조용히 싹트고 있었지요.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초여름이 시작되던 주말이었습니다. 불광동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하던 중 아버님이 마당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호, 이 정원도 이제 손 좀 봐야겠다. 장미가 다 잡초에 묻혀서 보이질 않네. 장미요? 아, 저기 벽 쪽에 있는 거요? 그래. 내 시어머니가 직접 심었던 거야. 10년 전 봄에 그 뒤로 한 번도 손 못 댔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가시가 엉켜 있고 줄기는 이미 굳어 있었어요.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에 작은 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살아있긴 한 거였지요. 제가 좀 해볼게요. 어머니가 심으신 거라면 괜히 그냥 두기엔 아깝잖아요. 괜찮겠어. 장갑 꼭 끼고 가시에 손 베면 피가 잘 안 멈춰.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갑을 꼈습니다. 삽, 전지가위, 낡은 분무기. 그 옆에서 아버님은 땅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그의 이마에 닿아 반짝였고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땀 흘리는 게 나쁘지 않거든. 요즘 회사 일만 하다가 이런 일 하니까 사람 사는 기분이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즐겁다는 표정을 본 적이 없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햇빛 아래의 그 얼굴은 묘하게 부드럽고 오랜 세월 굳어있던 미소가 살짝 풀려 있는 듯 했지요. 우리는 잡초를 뽑고 마른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잡초를 담을 때마다 땅 냄새와 풀 향기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땅 속엔 개미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생기력 있게 느껴졌어요. 저 어릴 때 외할머니가 이런 말 자주 하셨어요. 잡초도 잘 자라야 흙이 건강하다고요. 하하, 그 말 괜찮네. 그럼 이 정원도 이제 건강해질 차례인가 보네. 둘 다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이 집에 다시 사람의 소리가 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작업을 마치고 나서 아버님이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라 건네주셨습니다. 자, 이게 여름의 맛이지. 시원할 때 한 잔 마셔.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오랜만에 흙 만졌어요. 성호 흙은 사람 마음이랑 닮았지. 손으로 만질 땐 거칠지만 물 주면 금세 부드러워지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흙 이야기를 하면서 어쩐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아버님이 근처 상가에서 도시락을 사오셨어요. 불광역 근처 한결분식이라는 작은 가게였지요. 김밥, 오뎅, 계란말이. 평범했지만 어릴 적 소풍 도시락처럼 정겨웠습니다. 이런 데서 사오신 거예요? 응, 거기 사장님이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 집 김밥이 싸고 맛있지. 오, 몰랐어요. 다음엔 같이 가요. 제가 일본식 달걀말이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그럼 내가 김밥 싸줄게. 서로 바꿔 먹는 거야. 그 약속이 괜히 설레었어요. 도시락을 나란히 먹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장미 덩굴 사이를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며 새로 솟은 잎사귀들이 반짝였지요. 아버님은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니? 네, 숨 쉬는 것 같아요. 제가 왔다고 그런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사람이 머물면 그 기운이 남는 거야. 그게 좋은 기운이라면 더 좋고. 그 말에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햇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원 한쪽에 새 모종을 심었습니다. 토마토, 바질, 그리고 라벤더. 흙을 덮고 물을 주는 동안 우리의 손끝이 잠시 스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야, 조심해. 흙이 미끄러워서 그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공기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물을 더 주며 그 느낌을 흙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햇살이 기울 때쯤 정원 한가운데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잡초 대신 새싹이 돋고 장미의 줄기엔 생기가 돌았지요. 내 안에서도 무언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아마 다시 살아간다는 기분 같은 거였을 겁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어요. 마당의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식물처럼 누군가 곁에서 물을 주면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불광동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다음 날 아침에도 내 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점심때만 해도 잠깐 햇살이 비쳤는데
불광천 쪽에서 몰려오는 회색 구름이 금세 하늘을 덮었지요. 공기엔 비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창문을 닫으려는데 아버님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리야, 비 오면 텃밭이 잠길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서 덥게 좀 씌우자. 네, 금방 갈게요. 우리는 급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토마토와 라벤더 위에 투명 비닐을 씌우고 삽으로 가장자리를 눌렀지요.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듯 했어요. 첫 빗방울이 떨어지자 흙냄새가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성호, 이 냄새 참 좋지 않니? 비 오기 전 흙냄새, 사람 마음도 씻어내는 것 같아. 내 오키나와에서도 이런 냄새 나요. 태풍이 오기 전에 꼭 이 향이 먼저 퍼지거든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관 앞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젖었네. 수건 줄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어릴 때 장마 전에 할머니랑 이렇게 덥게 씌웠던 게 생각나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빗소리가 연주처럼 이어졌습니다. TV를 켜놓았지만 소리가 작아서 대신 빗소리가 집안을 채웠지요. 아버님이 주방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오셨습니다. 김이 살짝 피어올랐어요. 성호,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게 최고야. 몸이 식기 전에 마셔. 감사합니다. 이런 날엔 왠지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 나도 그래. 이상하게 빗소리 들으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 그분의 시선이 잠시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그분의 사람 냄새를 느꼈습니다. 회사 고문, 시아버지, 어른. 그런 단어들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잠시 후 대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지요. 그때 나는 문득 지금 아니면 꺼낼 수 없을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사실 말씀드린 적 없지만요. 응? 제가 아이를 갖기 어려워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민서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방한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바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처음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시선이 어쩐지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가치는 그런 걸로 정해지지 않지.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님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엔 슬픔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선 비가 점점 굵어지고 천장에서 물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님이 말없이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성호, 눈가에 물이 맺혔네. 비 때문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둘 다일 거예요. 그 대답 뒤로 잠시 웃음이 흘렀습니다.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 속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 안도감이 있었지요. 잠시 후 전기가 나갔습니다. 순간 집안이 어둠으로 뒤덮였어요. 아버님은 촛불을 꺼내 들고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그림자가 벽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정전이네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성호,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지. 이럴 땐 그냥 조용히 듣는 게 좋아. 그분의 말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촛불의 떨림만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요. 어쩐지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리야,
혹시 오늘 밤이 길게 느껴지면 그건 혼자 있기 싫어서일지도 몰라.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촛불의 흔들림만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내 마음의 경계를 조심스레 녹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빗소리는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의 외로움은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창밖의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아주 조금 좁혀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장마가 그날 밤 유난히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노크 같았지요. 거실 조명이 번쩍하다가 이내 꺼졌습니다. 전기가 나간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선 천둥 소리가 낮게 울렸고 나는 캄캄한 부엌을 더듬으며 손전등을 찾았어요. 그때 아버님이 거실 쪽에서 불빛 하나를 켜셨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괜찮니? 놀랐지? 괜찮아요. 근데 전기가 언제쯤 올까요? 요즘 이런 날엔 오래 걸려. 라디오라도 틀어야 하는데 그것도 배터리가 없네. 작은 불빛 하나가 우리 둘의 얼굴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공간은 모두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그 불빛 아래 아버님은 내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호 머리 젖었잖아. 감기 들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수건을 머리에 얹자 그분의 손끝이 잠시 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순간 시간도 빗소리도 멈춘 듯 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촛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말이야. 사람 목소리 듣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 네, 성호 혼자 살다 보면 그렇더라. 누군가 부엌에서 컵을 닦는 소리, 현관 열리는 소리, 그런 게 사람을 살게 하더라.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소리들이 그리웠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촛불의 불꽃이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겹쳤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아버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 말하며 살아왔어. 그게 익숙해지더라고. 저도 그래요. 괜찮은 척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 말에 아버님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그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묘하게 따뜻한 그러나 위험한 시선이었지요. 아리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목소리는 망설임보다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만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해서요. 그 순간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은 내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겁지 않은 발걸음, 조심스러운 숨소리. 우리는 서로를 마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리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우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럼 오늘은 그냥 잊어요. 세상도 시선도 다요. 그 대답이 끝나자 아버님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오래 잠겨있던 감정이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지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의 불꽃이 흔들리고 빗소리가 천장을 두드리고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고 시간은 오직 빗소리의 리듬으로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선명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깊게 남은 건 그분이 내게 했던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리야, 고마워. 오늘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촛불을 바라봤지요. 불빛이 작게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어떤 벽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아버님과 며느리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전히 금기였지만 이제 그 금기 속에도 따뜻한 온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그 밤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정전이 있던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 바꾼 것도 아닌데 무언가 보이지 않게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서로 말은 적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주방에서 들리던 그릇 소리, 커피 내리는 향기, 그리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한 편의 느린 영화처럼 이어졌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에 섰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창가엔 어제 씻긴 토마토의 물방울이 반짝였어요. 오늘은 제가 아침 차릴게요. 벌써 일어났네. 내가 하려던 건데. 가끔은 제가 해야죠. 아버님은 매일 저보다 먼저 일어나시잖아요. 나는 냄비에 된장국을 끓였어요. 일본식 미소 대신 한국식으로 진하게. 그 사이에 아버님은 밥상을 정리하셨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맞아들어가는 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사람들처럼요. 식탁에 앉자 아버님이 젓가락을 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된장국 내가 끓였지. 네, 맛이 조금 짤 수도 있어요. 짠 게 아니고 사람 맛이 나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 맛. 이상한 표현이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아침의 공기는 오랜만에 집 냄새가 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각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했고 나는 부엌을 치우고 빨래를 널었지요. 하지만 완전히 각자만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서로 인사 대신 눈빛만 나눴습니다. 짧은 눈맞춤 속에 잘 지내지요라는 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진 창가에서 아버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녁에 뭐 먹을까? 요즘은 내 손맛이 궁금해지네. 그럼 일본식 카레 어떠세요? 할머니가 어릴 때 자주 해주셨던 거예요. 좋지. 그럼 내가 양파 까놓을게.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섞이는 짧은 대화들 묘하게 편안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가족 같고 또 가족 이상이었지요. 식탁 위엔 노릇한 카레가 올려졌습니다. 양파의 단맛과 향신료의 향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맛은 처음인데 자꾸 생각날 것 같아. 그렇죠? 일본 카레는 좀 달아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잘 먹어요. 그래. 근데 난 이 단맛이 좋다. 요즘은 이런 부드러운 맛이 위로가 되더라.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내 마음엔 이상하게 깊게 남았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위로가 된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한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나는 거품을 닦았고 아버님은 그릇을 정리했어요.
부엌이 좁아서 어깨가 자주 닿았지만 이제는 그마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야, 요즘 잠은 잘 오지? 네, 예전엔 밤마다 불면증이 있었는데 요즘은 신기하게도 쉽게 잠들어요. 그럼 다행이지.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는 거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집에 온 지 3달,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 대신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아버님이 내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리야, 너 일본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가족 봤니? 4년 전이요. 결혼할 때 잠깐 왔다가 그게 마지막이에요. 응, 성우. 그럼 많이 보고 싶겠구나. 네, 가끔 꿈에 나와요. 아버님처럼 조용히 웃고 계세요. 그 말에 아버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꿈에서 웃게 해줄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은 아니야. 그냥 마음이 그렇단 얘기야. 그분의 말이 빗속의 온기처럼 번졌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버님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은 다정함의 형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가에는 전날 심었던 라벤더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 속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이 집이 이제 내 집 같다고,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진 않을 거란 걸요. 이런 따뜻함일수록 언젠가 꼭 무너질 때가 오니까요. 7월이 끝나갈 무렵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을 맞았습니다. 불광천의 나무들은 잎이 시들었고 골목마다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공기는 여전히 후끈했습니다. 점심 무렵 아버님이 말했어요. 이렇게 더운데 밖에선 숨도 못 쉬겠다. 오늘은 정원 물이라도 줘야겠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원엔 토마토가 붉게 익어 있었고 라벤더가 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머리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아버님은 호스를 들었고 나는 옆에서 상추를 정리했어요. 물줄기가 흙을 적시며 반짝였고 그 물이 내 발등에 튀었습니다. 순간 시원함이 온몸에 퍼졌어요. 그때 아버님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덥지? 잠깐 시원하게 해줄까? 예. 아, 아버님. 호스 끝에서 물이 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정원이 물보라로 가득 찼지요. 물에 젖은 잎사귀들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우리 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웃었어요. 10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크게 웃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멈추자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방울이 내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고 아버님의 시선이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나도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매미 소리조차 멈춘 듯 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의미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너무 더워. 네, 거실로 들어오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웃음소리, 눈빛, 그리고 잠시 멈춘 공기. 그게 계속 떠올랐지요. 저녁이 되자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달궈진 공기가 식으면서
창문마다 빗방울이 부딪혔습니다. 정전될지도 모르겠네. 요즘 날씨가 이상해. 괜찮아요. 초 하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마치 복선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정말 불이 꺼졌습니다. 또다시 어둠과 빗소리뿐인 집안, 지난번처럼 두 사람의 얼굴만 촛불 아래에 비쳤습니다. 아버님은 작은 테이블 위에 초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성호 이상하지? 정전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 저도요. 불빛이 꺼지면 사람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창밖에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은 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촛불 불빛에 비친 아버님의 얼굴엔 이전보다 더 깊은 고요함이 있었지요. 아리야, 있잖아. 네, 가끔은 세상이 조금만 우리를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내 마음을 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촛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창밖의 비가 잠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파도는 점점 높아졌지요. 아버님, 응, 그날 정전됐던 밤 이후로요. 저 그냥 편하게 웃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그래.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큰 고백이었지요. 비가 다시 굵어지며 창문을 때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리야, 사람이 외롭다는 건 누구든 곁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야. 나도 이제 그게 두렵지 않다. 나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관계의 이름이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분의 손을 감쌌습니다. 서로의 손끝이 닿는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그 불빛이 짧게 우리를 비추었고 그 후엔 오직 촛불만이 남았어요. 말도 설명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만이 남았지요. 이건 약속이 아니었고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 외로운 사람의 조용한 합의였어요. 그날 밤 이후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정원에는 빗물에 젖은 라벤더 향이 가득했지요. 나는 그 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가을이 깊었습니다. 불광천 산책로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은 더 이상 여름의 냄새를 품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저 멀리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봤어요. 서울에 다시 온 건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버님은 지방의 요양원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나는 조용히 그 집을 정리했지요. 정원엔 라벤더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 냄새가 그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님, 이 향기 아직 그대로예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라벤더 한 줄기를 잘라 종이에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분을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불러도 마음이 덜 아팠어요. 나는 다시 불광천으로 걸어갔습니다. 언제나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물, 벤치에 앉은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 타는 노부부의 모습까지 모든 게 여전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 여름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장마, 정전, 그리고 촛불.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이름을 잊은 두 사람이었지요. 아무도 몰랐던 그날의 이야기는 이제 내 안에서 조용한 비밀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저 그때의 나는 외로웠고 그분도 그렇게 살았을 뿐이니까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해요. 사랑이 죄가 되기도 하고
용서가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벤치에 앉아 불광천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엔 노을이 길게 비쳤습니다. 그 빛이 마치 그 여름날의 촛불 같았어요. 나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요양원에서 받은 아버님의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한 문장들이 담겨 있었지요. 아리야, 그때의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저 고맙다. 너 덕분에 내 남은 시간이 사람답게 흘러갔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내 마음을 정리해주는 눈물이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이젠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조용히 불광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늘의 노을은 점점 짙어졌고 물 위엔 작은 물결들이 반짝였지요. 걷다 보니 봄에 심은 장미가 다시 피어 있었다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아마 그렇게 피고 지는 걸 거예요. 한 번 시들어도 다시 피는 것처럼요.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서 마치 그분의 미소가 어렴풋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불광천을 찾습니다. 그때처럼 커피를 들고 그때처럼 천천히 걸으면서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의 인연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남겨진 마음만이 있구나. 라벤더 향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그 향 속에 그 여름의 기억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불광천 물가에 서서 그 종이에 감싼 라벤더 한 줄기를 조용히 띄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 물 위에서 천천히 흘러가는 라벤더. 그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진짜 이별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햇살이 완전히 저물고 불광동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여름 우리는 세상에 이름 붙이지 못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품은 채 각자의 계절로 돌아갑니다. 바람이 불었고 라벤더 향이 다시 한번 스쳤습니다. 그 향 속에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사람의 인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미련이라 하겠지요.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그때의 마음뿐입니다. 아리는 그 여름을 지나 조금은 단단해졌고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곁에 있었다는 짧지만 지난 시간의 증거였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모양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줄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을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연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